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네. ETF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ETF가 펀드보다 또 이런 단일 종목보다 매력적인 것들, 네. 근데 분산 투자에 관한 이야기겠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통 이제 주식을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신다고 하면 10종목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네, 고르기 쉽지 않죠. 네, 10종목 이상 있으신 분들은 보통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 그냥 조금씩 사놓으시는 분들은 자녀가 10명이 넘으면 이름을 기억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애가 아예 그런 분들 아니면 대부분 종목 수가 뭐 3종목, 5종목 뭐 이 정도가 끝이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사실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네네. 네, 당연히 아니, 이 종목이 더 좋을 것 같으면 여기다 몰빵을 해야지 왜 이걸 나눠서 투자하나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근데 ETF는 이런 본능적으로 자기가 시야를 좁혀서 투자하는 어떤 특정한 종목에 특정한 섹터에 지역에 투자하는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그렇죠. 되니까요. 네네. 기본적으로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도 당연히 10종목 이상 분산하게 되고 보통 뭐 50종목, 100종목씩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분명히 짜릿하진 않으실 거예요. 변동폭이 막 크지가 않으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변동폭이 큰 게 결국 투자 성공이나 투자의 이제 수익률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개별 주식보다는 ETF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그 한 번의 투자 행위에는 개별 주식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꾸준히 계속 투자를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이어나가시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ETF 투자가 훨씬 더 저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ETF를 이제 안전장치의 개념으로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 ETF 시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확장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제 확장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한국의 ETF의 전체 시장 규모가 한 9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뭐 한 3년 정도만 지나도 이게 뭐 더블 한 200조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ETF 시장이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요즘 ETF에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ETF 실제로 투자해 보신 고객분들은 당연히 과반수가 되지 않고요. 여전히 ETF를 접해보지 않으신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분들도 적극적으로 ETF 투자를 검토하시기도 하고 나서시기 때문에 ETF 투자가 점점 더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해 주신 그 말씀 중에서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그 기관 투자자분들은 규모가 또 일단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기관 투자도 예전에는 이제 단일 종목 위주로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ETF로 많이 또 이제 그 열려 있는 투자를 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기관 투자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개별 종목 투자를 포기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투자해서 이제 성과를 내시기가 이게 쉽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그렇죠. 네. 예, 뭐 우리가 아는 큰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기관 투자자분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ETF 투자로 많이 전환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그보다 규모가 작은 기관들도 차례대로 이제 ETF 투자로 좀 선회해서 개별 주식 종목 투자를 좀 줄이시고 ETF 투자를 늘리는 모습을 저는 현장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에이스 ETF 관계자로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네. 반대로 ETF 투자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어떤 점이 있을까요? ETF 투자하실 때 주의할 점은 투자하시기 전에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네. ETF가 처음 들으신 분들은 낯서시겠지만 또 조금 접하시다 보면 2차 전지 투자하면은 2차 전지 ETF고 태양광에 투자하시면 태양광 ETF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안에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은 어느 시점에 종목이 바뀌는지 사전에 투자하시기 전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서점에 가서 책 고를 때도 보통 표지를 보고 제목이 확 끌리거나 이런 책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 사들고 와서 집에 가서 후회한 적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ETF도 결국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요즘은 워낙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하시는 게 가장 주의할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나름 이런 주식과 경제 전문가가 되셨는데 네.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살았고 어떻게 열심히 살아서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네. 그 살아오신 이야기 해주세요. 그 동기부여 관점으로. 네. 동기부여 관점이라고 하면 네.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선생님께서 동기부여를 하느라 저를 포함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친구들은 밤에 잠을 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했었는데 정말로 침대에 누워서 자는 거는 말고 엎드려서 한 조금씩 자고 진짜 본격적으로 잠을 자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너네가 지금 보내는 한 2년, 뭐 2년 반의 시간,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때까지의 찐득찐득한 노력에 따라서 앞으로 20살부터 80살까지 꼬리표처럼 때론 학벌이 이제 그 공부의 정도가 계속 따라다닐 거다. 그래서 2년을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았던 걸 60년 동안 후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저는 월요일날 회사를 출근하면 꽤 됐는데 금요일날 퇴근길에 제가 교통사고로 죽는다는 상상을 꼭 합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그러면 금요일날 교통사고길에 제가 사망하면서 월화수목의 일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월요일에 내가 원래 만나주기로 했던 친구를 못 만나줬다던가, 화요일에 회사에서 누가 날 도와달라고 후배 직원이 뭐 부탁을 했었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매몰차게 좀 했다거나, 수요일날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는데 피곤하다고 그냥 잤다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눈을 감는 순간에 이제 주마등처럼 이제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저는 한순간 한순간을 아주 긴 1년의 시간인 것처럼 굉장히 집중해서 그렇게 매주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와서 지금 이렇게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준비한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김찬현 상무님에게 투자란 무엇인가요? 그 투자의 이제 명언 이런 걸 가끔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저는 투자에 있어서 조급해지면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실패하는 대다수의 이유는 이게 기한이 있는 투자들이에요. 제가 언제 찾아도 되는 돈, 진짜 제가 이게 없어지더라도 문제가 없는 돈은 사실 실패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근데 꼭 기한이 있어서 내가 연말까지 투자한다거나 혹은 뭐 짧게는 다음 달까지 투자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꼭 이게 하락을 동반하면서 네, 꼭 투자의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본인이 조급하시면 더욱더 노력을 해서 덜 조급해지려고 노력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 투자 활동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분하고 긴 호흡으로 투자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찬현 상무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